예, 오늘은 부정적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5페이지에 보면 예제 2의 8이 있는데 예제 2의 7하고는 조금 달라진 문제입니다. 예제 2의 7에서는 이 B점하고 그 다음에 G점하고의 간격이 없었는데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3mm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점과 B점에 발생되는 반력을 계산하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처음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서 이제 붙을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붙겠죠. 그 다음에 붙을 때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반력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딱 붙은 그 순간까지는. 근데 이 늘어나는 길이가 더 3mm보다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 늘어나려고 하는 그 힘이 이 지점에다가 힘을 가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힘에 대한 어떤 반력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예,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mm보다 더 큰 변형량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3mm보다 얼마만큼 더 커지느냐가, 더 변형량이 많아지느냐가 요 반력을 결정하는 키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반력이 여기 발생할지 그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정정 시스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스템이고 이게 두 번째 시스템인데 첫 번째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뭐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지점이 없다고 생각할 때의 델타 제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했던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델타 BH 요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전하고 이제 달라지는 점은 딱 이겁니다. 예전에는 델타 제로가 바로 델타 BH로 이어졌죠. 예, 이게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엔 이게 아니고 3mm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델타 제로 빼기 델타 BH는 3mm다. 이러한 변형 간의 관계를 세우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예.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되죠. 왜냐하면 그대로 한번 볼게요. 델타 제로만큼 이렇게 갔죠. 그죠? 델타 제로만큼 가고 그 다음에 델타 BH만큼이 뭐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력에 의해서 요만큼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럼 요게 요 첫 번째 요 화살표가 델타 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요게 델타 BH가 되고
그럼 요 남은 거 델타 제로에서 델타 BH 뺀 요 나머지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3mm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를 만까지 오면은 이제 문제는 다 푼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델타 제로하고 델타 BH를 대입을 해서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 문제에서 델타 제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8.7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탄성계수 2분의 1 요게 이제 델타 제로예요. 그리고 빼기 델타 BH는 2.2 곱하기 2분의 BH 예, 요게 얼마다? 이게 3mm다. 예, 3mm다. 여기다가 이제 탄성계수에다 뭘 집어넣냐면 200 곱하기 10의 3승 예, 여기다가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의 값은 4.35mm가 나오고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BH가 됩니다. 요게 3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부터 BH를 계산을 하는 거죠. BH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3 빼기 4.35가 돼서 요거는 122727 뉴턴이 되고 요거는 122.7 킬로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앞 문제에서의 반력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예. 전체 변형량을 다 저항하는 그런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력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구한 게 BH였는데 얼마라고요? 122.7kN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서의 반력, 예,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A, 그죠? AH라고 보면 시그마 H는 0 해서 AH는 마이너스 AH 그 다음에 600 더하기 300 빼기 122.7은 0이다. 예, 이걸 플러스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AH는 777.3 kN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예, 777.3 kN. 예, 그래서 A점하고 B점에서의 반력을 계산하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86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직경이 길이 방향에 따라서 점점 이제 작아지는 그러한 봉에 대해서 지점 반력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점과 B점, 그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반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예제는 69페이지에 있는 2의 2입니다. 예제 2의 2. 여기서의 예제는 이렇게 직경이 변하는 그 봉에 대해서 끝점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늘어나는 이제 변형량이 얼마냐? 요것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이때 유도를 했어요. 예, 여기서 유도한 식을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유도하는 것이 그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은 교재 69페이지를 가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일단은 중첩법을 사용을 할 거고 두 개의 정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변형 간의 식을 도출해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대입을 하면 원하는 부정정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정정 시스템으로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의 정정 시스템으로 나누면 이러한 1번 시스템과 2번 시스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델타 제로하고 델타 BH를 계산을 해서 델타 제로가 델타 BH라는 것으로부터 뭘 끄집어내요? BH를 계산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델타 제로서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델타 제로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잘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전체 봉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 그 구간은 이 부분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180입니다. 180.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이고요. 그래서 요 시스템은 다시 이야기하면 요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예, 요런데 1000kN을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변형량이 그대로 여기의 변형량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변형량이 예,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는 힘을 받질 않기 때문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델타 제로는 공식에 의해서 유도한 공식 파이 2에 DC의 DA가 됩니다. DC는 여기가 되고요. 여기 직경. 그 다음에 DA는 여기 직경이 되는 거죠. DA 직경은 알고 있죠. 근데 DC 직경이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P4 곱하기 PL이 되죠. 계산을 해보면 파이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3승 DC 모르죠. DA는 알고 있죠. 40이라는 거. DC는 이제 구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4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L은 얼마죠? L은 180. 힘을 받고 있는 구간이 180만 받고 있으니까. DC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B점서부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B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직경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점점 직경이 커지죠. 그죠? B에서 A로 가면서 직경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직경이 커지는 그 비율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비율은 DC는 이렇게 비율은 B서부터 B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300이죠. 300이고 직경은 20에서 40으로 늘어나니까 40 빼기 2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늘어나는 비율이고 거기에다가 120을 곱하면 늘어난 양이 되는 거죠. 그죠? 120을 곱하면 늘어난 양이 되고 원래 직경
그죠? 여기까지가 늘어난 양. 늘어난 양을 어디다가 더해줘야? 원래 직경인 20에다가 더해줘야 DC 중간에서의 그 직경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8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28을 집어넣습니다. 예, DA를 먼저 쓴 거예요. DA가 먼저고 그 다음에 DC가 이렇게 바꿔서 쓴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1.023m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델타 BH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BH. 델타 BH는 파이 2 DAD A D B가 됩니다. 그래서 DA는 여기 직경, 그 다음에 DB는 여기 직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4PL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적용을 해보면 파이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DA가 얼마인가요? DA가 40이고 DB는 20. 그죠? 이거는 뭐 중간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4 곱하기 이건 모르죠. 예, 1000이 아니라 예, 이건 모르죠. 얼마가 될지 모르고 구간서부터 먼저 적어봅시다. 구간을 먼저 적으면 이거는 30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니까 300을 써주고 P는 모르니까 그냥 P 이렇게 주면 되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2.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P가 됩니다. 예. 그래서 델타 제로하고 델타 BH를 구했으니까 델타 제로는 여기다 집어넣고 델타 BH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BH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그 델타 BH를 먼저 집어넣으면 2.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 P는 델타 제로인 1.023하고 같으니까 P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428 033 뉴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428 킬로뉴턴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력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P가 원래 생각했던 P 방향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BH 방향. 그래서 요게 428 킬로뉴턴. 제가 요거 P라고 한 게 실질적으로는 다 요게 BH예요. 예. 예. 그 앞에도 이제 P라고 한 거 BH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힘의 평형에 의해서 여기 요 힘도 뭐가 됩니까? 요거는 572kN.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0이고 1000에서 이제 428이 빠지니까 572kN이 이 방향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지점 A지점과 B지점의 반력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88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1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2는 지름 15mm의 봉이라고 합니다. C2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지름이 15mm의 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F는 요 긴 봉을 얘기를 해요. 요게 파이 25다. 그 다음에 ABCD는 강체다. ABCD 요 부분은
강체랍니다. 강체라는 것은 내부 변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B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뭐 어떤 변형이 있든지 간에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까지는 돼요? B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은 되죠. 예, 이렇게 됐던 게 동일한 직선을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 회전만 가능합니다. 회전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형을 구할 때 그 변위 위치가 변화된 양을 구할 때 어떤 비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겠죠. 이게 강체라는 요 조건이. 그 다음에 탄성 계수는 200기가파스칼이고요. 문제의 요지는 주어진 하중에 의해 각봉에 걸리는 힘,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걸리는 힘, 내력을 계산하라는 거고 그에 따른 A점의 변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A점의 변위를 구해라. 요 지점의 변위를 구하는 건데 일단 대략적인 풀이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내력을 알게 되면 2A분의 PL로 요거의 변형량하고 요거의 변형량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여기가 얼마였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다. 요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례식에 의해서 요 양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내력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내력을 구하면 각각의 변형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각각의 변형량을 계산을 하면 비례식에 의해서 델타 A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큰 그림이고요. 이 문제는 1차 부정적 문제입니다. 왜 1차 부정적 문제냐면 이러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표현 방정식은 시그마 H는 없어요. H 수평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력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평력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쓰는 표현 방정식이 아니고 수직력의 합은 0이다 하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반력은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힌지니까 두 개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셋, 네 개인데 요거는 수평력이 없으니까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죠? 수평력 이거는 하나마나 0이 되겠죠. 수평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힘의 표현 방정식인데 발생하는 수직력은 지금 3개잖아요. 발생하는 수직력은 3개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이 미지력 3개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지력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1차 부정적 시스템을 정정 시스템 2개의 합으로 나타낸 후에 부정정력 하나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반력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 2개의 정정 시스템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2개의 정정 시스템으로 나눠보면 이게 첫 번째 정정 시스템, 이게 두 번째 정정 시스템이 되고요. 2개의 합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은 이 점의 지점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점의 지점을 없애버린 거예요. 책의 풀이 과정하고는 제가 다르게 적용을 한 거니까 제가 풀이 과정 한 거 잘 보시고
책에 있는 부분들도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 이쪽에서 변형량 여기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누르니까 이쪽은 자연 강체라서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여기 지점이 있으면 버틸 텐데 지점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따르려 올라갈 겁니다. 얘가 올라가는 것만큼 얘도 따라서 똑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델타 1이라고 합시다. 예, 델타 1. 그 다음에 이게 정정 시스템 하나고, 그 다음에 2번 시스템에서는 반력을 여기 반력을 하나를 이제 미지력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거를 EV라고 할게요. EV라고 하면 이러한 힘에 의해서도 이런 델타 2만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2만큼. 그래서 가정한 방향이 델타 1하고 델타 2가 이렇게 동일한 방향의 그 변형량을 가정을 할 때는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델타 1하고 델타 2를 주로 반대 방향으로 제가 적용을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델타 1하고 델타 2라는 것으로 제가 식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고 지금 델타 1의 방향하고 델타 2의 방향이 같이 되도록 부정경력을 집어넣었잖아요. 이때는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0이다. 예,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략은 일단 델타 1 플러스 델타 2가 0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거냐면 EV를 찾아낼 거예요. EV를 찾아내면 힘의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FV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V와 FV를 우리가 찾아내면 그게 결국에는 내력을 계산하는 것과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되고요. 각 봉에서의 델타 EC와 델타 DF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델타 EC는 요 봉의 변형량, 델타 DF는 요 봉의 변형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례식에 의해서 무엇을? DA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거 델타 1과 델타 2를 계산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